새누리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천시는 재난 위치 정보판을 시 전역에 설치합니다. 평창군 방문면에서 전입자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포항 두오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요즘에는 명절에도 한복 입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복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복 나들이를 주제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한 주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국회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이번 주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단결된 힘으로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없습니다. 오로지 총선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지난 30일 총선을 마무리한 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연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벗어나서라도 우리 무소속 후보님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승민 의원이 연대 확장 가능성을 밝힌 상황에서 여당 탈당파가 무소속 연대의 뜻을 같이 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야권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지켜왔다며 총선 야권 연대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후보들에게 완주를 권고하면서 야권 연대에 대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시 외곽 등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내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한 재난 위치 정보판을 시 전역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 그리고 부천 소방서와 재난 위치 정보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난 위치 정보판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때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경찰과 소방 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전망으로 각 기관은 이번 사업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번 재난위치 정보판은 기초번호판과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나뉘며 기초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 신고번호가, 국가지점번호판에는 측량에 의한 좌표와 신고번호가 표기됩니다. 기초번호판은 주로 공원과 놀이터 등 도심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은 등산로 등 도심 외곽 지역에 설치되며 LED와 태양광 조명 형태로 밤에도 쉽게 눈에 띕니다. 재난위치 정보판의 위치 번호는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 소방 119 시스템에 모두 입력되며 위치 번호만 알려주면 보다 신속히 출동할 수 있습니다. 시는 곧 경찰서, 소방서, 동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해 600여 곳의 정보판 설치 지점을 선정하고 8월까지 정보판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재난위치 정보판은 경찰, 소방의 출동 시간 단축과 신속한 대응 체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건강 100세 거점 경로당을 운영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었던 경로당이 여가 문화배움터로 탈바꿈합니다. 시가 노인복지관과 일반 경로당을 잇는 개방형 어르신 문화공간 거점 경로당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시는 최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규모의 경로당 10곳을 거점 경로당으로 지정하고 그중 7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사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거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문화, 교양, 복지, 체육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여가 문화 배움터로 시는 우선 거점 경로당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횟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웃음치료, 수지침, 입체조 등 건강 특화 프로그램과 노래교실, 한궁 등의 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컴퓨터, 인문학 등 배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등 동호회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동 건강버스, 경로당 주치의제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거점 경로당에는 월 20만 원의 인센티브와 실버 코디네이터, 시설 관리 요원 등 인력도 지원됩니다. 시는 거점 경로당이 100세 시대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부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안전도우미 워킹스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워킹스쿨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별 지정된 노선에 따라 워킹스쿨 안전지도사가 아이들을 인솔하는 등하굣길 안전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학교를 제외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됐는데 하루 평균 2,500여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도 150여 명의 워킹스쿨 안전지도사를 선발했으며 이 지도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과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한 보행법 등 현장 교육도 실시합니다. 또 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하기도 하는데 지난해에도 900여 건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는 최근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워킹스쿨 안전지도사와 경찰관이 함께 등교 지도와 학교 주변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등하굣길 학교 폭력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 박림면에서는 전입자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전입 가정을 직접 방문해 그들이 마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박림면 심재준 씨 댁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정균 박림면장을 비롯해 관할 지역의 담당 공무원, 마을 이장 등 박림면 주민들이 문을 두드렸는데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심재준 씨 가족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이제 살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펼치는 시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가서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고 지역 이장이나 마을 이제 담당 공무원을 안내를 해서 행정에 대한 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입자 방문의 날은 박림면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전입 초기 이들이 겪을 어려움을 미리 헤아려 평창군의 행정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면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전입자와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에서 이제 하는 그 시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출산 아동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부분, 그리고 또 각종 행정 서비스 부분을 가지고서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이제 달리 이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방림면이 낯선 전입자들에게 이들의 방문은 무척 반가운 일인데요. 이사를 오게 된 이후부터 이곳 생활의 좋은 점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숙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면장님까지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면장님하고 이 이장님까지 오셔가지고 환영해 주시니까 생기지 않던 용기도 생기고 이제 열심히 살아보는 건강하게 살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참 고맙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참 좋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오며 하면은 와서 들어와서 차 마시라고 진짜 옛날 어렸을 때 그 이웃들지간에 이웃 친화감 이런 게 있고요. 우리 지금 인천에서는 이렇게 아파트가 4집인데도 한 층에 엘리베이터가 2개 있다 보니까 4집인데도 얼굴 보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기 들면 알면 어르신들이 그냥 어디가 들어와서 차 한잔해 그런 모습이 또 좀 너무 친화력이 있었고 너무 좋았고요. 방림면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입자 방문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 초에 전입자 현황과 거주지를 확인하고 행정사항 안내 자료를 작성해 방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를 방림면 이장들에게 공지하고 매월 15일을 전입자 방문의 날로 지정합니다. 우리 마을로 이 귀촌한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참 반갑게 맞이하고, 또 우리 마을에 또 살러 오신 분인데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마을에서도 얼마든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이장으로서 또 그분들한테 뭘 알려줘야 될 건 알려주고, 또 서로가 협조하면서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방림면은 이번 시책을 통해 전입자들의 빠른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을 주민 간 친화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형제만큼 가까워진다는 뜻인데요. 전입자 방문의 날을 통해 한층 더 친숙해진 방림면의 새로운 주민들, 이들 모두가 진정한 이웃사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대관령 고랭지 배추 유명한 건 다들 아시죠? 평창군은 올해부터 고랭지 배추 6차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고랭지 배추 6차 산업화 지구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강릉시와 함께 모두 30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올해부터 3년간 모두 15억 원을 들여 대관령면 지역의 농특산물 체험 판매장과 묵은지, 토굴, 김장김치 저장시설을 조성합니다. 또 고랭지 배추를 이용한 김치와 묵은지 체험 행사와 고랭지 배추 김치 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은 이달 중으로 공동 사업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고랭지 배추 생산과 가공 유통은 물론 대관령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고 양식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수면 양식어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내수면 양식어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내수면 양식장 시설 개선,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친환경 양식장 폐수 처리 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식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며 3월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은 관내 내수면 양식어가 19곳을 찾아 현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어업인들과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수면 양식업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평창군 미탄면에 평창 아라리를 주제로 한 문화마을이 조성됩니다. 군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평창 아라리 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탄면 창리 일원에 평창 아라리 문화마을이 탄생합니다. 우리 고유의 소리를 주제로 마을을 조성해 이를 오래도록 지켜나가겠다는 취지인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이끌어가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 아라리라는 민속 놀이를 보존하고 육성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문화특화 지역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리 마을 조성을 통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인근 백령동굴 등 관광지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아라리 마을은 지난해 4월 문화특화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기존의 게이트볼 경기장을 활용해 평창 아라리 체험관을 조성하고 이곳을 소리의 체험 및 전수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미타면 창리 일원에 체험관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시민극 개발, 컨설팅, 문화해설사 양성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평창 아라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시민극을 개발해 각본 구성, 무대 연출 등을 통한 문화 콘텐츠를 창출합니다. 여기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음식과 설화 등을 교육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요. 문화마을 아카데미, 평창 아라리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주민 모두가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창 아라리는 미탄면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평창의 전통 소리입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산나물을 뜯으며 삶의 고단함을 잊고자 부른 노래인데요. 당시의 감흥을 노래한 것이 아라리 가사가 되어 미타면 주민들 사이에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주 배고픈 시절에 힘들 때 이제 배고프니까 흥얼거리면서 이제 그 한 소리가 지금 아라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라리는 아리고 쓰린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 뜻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자꾸만 지나다 보니까 그 문화적으로 뭐 좋은 노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평창 아라리의 특징은 순수하고 토속적인 매력에 있습니다. 가사에는 삶의 애환과 풍자가 어우러져 듣고 있으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미타면 주민들은 지금도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며 후손들에게 이를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라리는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그런 아라리, 토속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 때를 묻히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도 전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분들 계실 때 열심히 배워줬으면 더 고마울 것 같고. 평창 아라리 마을 조성을 계기로 미탄면 주민들이 지역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창 고유의 소리, 평창 아라리를 주제로 한 문화마을, 벌써부터 큰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곳에는 평창 아라리 전수관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평창 아라리를 널리 전파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여수시가 제1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규제개혁 추진 실적평가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부산시에서 열린 제1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박형욱 도시계획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주철현 여수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시는 또 수상 뒤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2014년 일본 화학기업의 1,000억 원대 투자 유치 사례를 다른 시도 관계자에게 발표했습니다. 여수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납부 동료와 함께 번호판 영치에 나섰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한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검사 지연과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들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0% 가까운 2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위급 상황에 처한 여성을 돕기 위해 여성 안전지킴이 집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시는 여수경찰서 여성안심지킴이집 대표와 함께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6개소에 이르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여성이 위급 상황 때 안심지킴이집으로 긴급 대피한 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즉각 출동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귀가를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여수시가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맞춰 청사에너지를 큰 폭으로 줄였는데요.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1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는 지난해 겨울철 청사 실내 온도 20도 이하와 여름철 28도 유지를 생활화하고 점심시간대 사무실 전체 소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27%의 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인 20%를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이 같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정부로부터 17억 9천만 원의 보통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포항 두오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동양건설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민간 마리나 항만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두오마리나 항만 개발은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2월 동양건설산업이 해양수산부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23일 서울 마리나에서 해양수산부와 포항시, 동양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사업 규모는 22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825억 원이 투입되며 200척의 레저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의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상업과 숙박 및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도심형 복합 리조트인 두호 마리나 항만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변, 포항 운하 등의 기존 관광 인프라와 함께 포항이 환동의 권역의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자매 도시인 중국 훈춘시 관계자들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국제 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항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의 장린궈 상무위원 일행이 국제 페리 항로 개설에 따른 업무 협의를 위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21일 이강덕 시장을 만나 훈춘시의 환동의 페리 항로 개설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하며 포항시와 활발한 업무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2일에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훈춘시 상무위원 일행,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항만물류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항, 자루비노항, 훈춘시 간 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환동에는 1억 6천만 명이 거주하는 경제 중심지로 러시아, 중국, 한국의 물류 시장 확대 및 해외 관광객 교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오는 7월 2차 회의를 통해 항로 개설과 상생 방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환동해권 해양탐사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포항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는 3월 24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 위치한 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는 미래 자원 개발을 위해 4개 연구 분야 50명 규모의 연구진이 근무하게 되며 향후 지역 특산 지질자원 신소재 개발과 신산업 창출 등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에는 3차원 해저 지구 물리 전용 탐사선인 탐해 2호의 전용 계류 시설도 완공돼 포항을 기반으로 한 환동해 지역 지질자원 개발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포항시에서는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최근 일부 구간이 개통된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인데요. 평소 접근이 힘들었던 구간에 나무 데크가 놓이면서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화면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날씨가 포근해지니까요. 마음까지 설레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포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지금부터 포항의 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코스 바로 소개합니다. 오, 바다다! 오! 봄처녀 수신이와 떠나는 호미곶 해안 둘레길로의 봄나들이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호미반도. 봄바다의 싱그러운 기운을 받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뭔가 익숙한 곳이에요. 제가 어디서 분명히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이곳이. 여기 바위. 이 바위도 맞고. 아, 예전에 저 여기서 칼국수 먹은 겨. 그곳 아닌가요? 제가 할머니에게 칼국수 얻어 먹었던 곳인데. 수민 씨 맞습니다. 여기가 선바위 맞습니다. 선바위인데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때 작년에 왔었을 때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여기는 접근도 잘 못했고요. 감춰진 곳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그 마산이 하선대까지 연결하기 위해 갖고 이제 데크를 설치해 갖고 일반인들이 다니지 못한 곳을 이제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를 걸으면서 봄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봄 냄새부터 나네요. 가볼게요. 예. 아우, 너무 빨리 가고 싶어. 예, 갑시다. 예.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곳에 멋진 트레킹 로드가 탄생했는데요. 이 길로 말할 것 같으면 포항시가 해안 관광 자원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해안 둘레길입니다. 이색적인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지금 저희 뒤편에 있는 게 저게 바로 여왕바위잖아요. 예, 그래요. 특별하게 여왕바위라고 불린 이유가 있나요? 지금 꼭 여왕 왕관을 닮은 것 같은 형상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여왕바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하나하나 찾아오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킹콩바위도 있다고 하시니까.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거 무슨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을 아직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왕바위가 있잖아요. 그 옆에니까 외롭지 않게 왕바위. 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지나다니시면서 아, 이 바위 이름은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예. 뽑아가지고 그 바위 예. 이름으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절벽과 바다로 둘러싸여 평소 접근하기 힘들었던 선바위에서 하선대까지 약 700m 구간에 나무길이 세워졌는데요. 앞으로 호미곶과 구룡포 등 아름다운 해안선 58km를 잇는 나머지 둘레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예, 라디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디오에서 소문 듣고 오셨는데 와보시니까 어떤지 궁금해요.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뷰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또 오고 싶어요. 또 오고 싶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쪽 바위거든요. 바위 구경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바위가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등을 어루만지고 시원한 파도의 노래를 들으니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요. 호미곶 해안 둘레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너무 화목해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쪽 길을 쭉 걷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거 지역 뉴스 보다가 이거 둘레길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비번이라서 구경 한번 와봤습니다. 구경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원래는 이 길이 없었잖아요. 새로 생긴 예. 거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도 살다 왔는데 목포의 갓바위 아시죠? 네네, 알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거리는 이거보다 짧은데 좀 많이 비슷한 느낌 나고 야간에 요즘에 많이 하는 뭐 불 같은 뭐라고 하지? 레온 사인 같은 거 뭐 해야 되나? 그런 등불 같은 거 많이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일단은 낮에 즐기기는 굉장히 좋은데 밤까지 뭐 그리고 또 밤까지 즐기고 싶으셔가지고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기암들이 장관을 이루고 절벽에는 해국이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을 반기는데요. 해질녘에는 기암절벽 사이로 넘어가는 석양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계절 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곳 호미곶 해안 둘레길을 누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드디어 마지막 길이네요. 여기가 끝이 났습니다. 야, 제가 이 길을 걸어보니까요, 동해안 절경을 품은 명품 둘레길이 탄생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예, 그 봄하면은 포항 호미곶 해안 둘레길이죠. 여기 이제 오셔갖고 봄을 마음껏 누렸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봄에 어디 갈까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호미곶 해안 둘레길로 봄나들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웃음이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을 억제할 수 있다는데요. 평소 웃음이 거의 없는 사람은 매일 웃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1.6배나 높은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웃음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봄을 맞아 꽃들도 활짝 피고 날도 풀려서 나들이 하기 딱 좋은데요. 이번 주말 축제 한번 들리셔서 마음껏 웃고 에너지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봄을 알려주는 대표 축제, 용인 튤립 축제입니다. 에버랜드 4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튤립 축제는요, 특별 기획된 만큼 볼거리, 체험거리도 특별하다는데요. 이번 튤립 축제는 3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39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튤립 축제에서는 형형색색의 아펠둔, 시네다 블루, 핑크 다이아몬드 등 총 100여 종의 120만 송이의 튤립을 화려하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 튤립 축제의 랜드마크가 될 26m 높이의 초대형 플라워 매직 타워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타워의 내부도 다양한 식물과 LED 조명으로 가득 차서 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곳 튤립 축제에서 눈호강, 귀호강, 웃음까지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봄나물 냉이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이에는 비타민 A와 칼슘이 풍부해서 춘곤증과 피로 회복은 물론 기력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